드라마델리입니다. 우아한 제국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왔네요. 제클린은 사람들 앞에서 서희재를 아예 신주경으로 부를 만큼 자신의 생각에 확고한 믿음을 가졌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제클린의 생각과는 달랐네요. 제클린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신주경을 따라잡으려면 몇 단계는 뛰어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진짜 제클린이 서희재가 신주경이라고 생각했다면 자신이 서희재의 칫솔이나 머리카락 같은 걸 구해 장수아와 비교를 해봤으면 됐을 텐데요. 생각하는 건 모두 입 밖으로 꺼내놔야 속이 시원한 제클린은 결국 신주경을 따라잡을 기회가 없네요. 그뿐 아니죠. 홍예림이 자신을 두고 했던 말 때문에 세상이 모두 무너지는 것만 같았는데요. 자신이 장기훈의 아기를 임신했고 그 아기가 아들이라는 걸 홍예림에게 말한 순간부터 제클린은 홍예림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자 카드까지 주면서 쓰라고 했죠. 그래서 제클린은 아기용품의 옷과 신발까지 모두 구비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렇게까지 보살펴주고 걱정해주던 홍예림이라 자신이 아기만 낳으면 서희재를 쫓아내고 장기훈 옆에서 천년만년 살게 될 줄 알았던 제클린입니다. 홍예림이 자신을 아직도 며느리 대접해주는 것도 미래의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했던 건데요. 이제 제클린은 완전히 꿈이 깨고 말았네요. 아들을 낳으면 제클린을 다시 며느리로 앉힐 거냐는 신주경에게 홍예림은 말했죠. 그럴 일 없다고요. 아들 낳을 때까지만 지켜주고 아들 낳는 순간 아이는 빼앗아 버리고 자신이 직접 제클린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거라 했네요. 신주경과 홍예림의 대화 녹음을 제클린이 다 들어버렸으니 제클린이 이제부터 또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어차피 악인과 악인이 싸우는 건 착한 사람을 돕는 일이죠. 그 불똥이 착한 사람들에게 튀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제클린이 잘못된 건 맞지만 아들만 빼앗고 정신병원에 집어넣겠다는 홍예림도 정상인은 아닙니다. 자신이 무슨 권리로 아기를 빼앗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기는 이유 없이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에 의해 엄마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장수아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일수록 엄마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 아이가 진짜 홍예림의 손주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할머니라는 이유로 아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 홍예림이나 양희찬이나 다 비슷하게 도를 넘는 사람으로 보이네요. 양희찬은 지금 정우혁이 너무도 걸리적거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인 줄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었다면 미안하면서도 한편 아들이 생겨 기쁘고 뿌듯할 수도 있는 입장일 텐데요. 하지만 양희찬은 처음 시작부터가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니었죠. 처음 정준이를 만나다 더 나은 우영란을 만나게 되니 가차없이 정준이를 버리게 된 건데요. 다른 여자에 이미 마음이 팔려있던 상태라 양희찬은 정준이가 아기 임신을 했다고 하자 억지로 병원에 가서 아이를 없애라고 했죠. 말을 안 들으니 결국 정준이 손 하나를 못 쓰게 만들어 평생 장애를 짊어지게 만들었던 건데요. 그렇게 없앤 아이라 홀가분했던 양희찬은 정준이가 혼자서 아기를 낳고 길렀다는 사실에 몹시 충격을 받았네요. 30년이 지난 상태지만 양희찬은 지금 역시 그때나 조금도 다르지 않네요. 양희찬에게 정우혁은 어떤 일을 하든 걸림돌이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직 3선 국회의원인 입장에서 보면 혼의 자식이 있다는 것은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양희찬은 어떻게 해서든 정우혁을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양희찬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기훈이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재력가인 제클린과 연결해서 가정에 풍파가 생기도록 조장을 하기도 했죠. 자신의 욕망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그 외는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는 인간 부류인데요. 그에 비하면 우영란은 양희찬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영란은 정준이와 자신의 남편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당연히 그 아들이 정우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정우혁을 불러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는지까지 물어보는 모습에 우영란은 양희찬과는 정말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영란 역시 결혼에 한 번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전 남편 성일과는 이미 결혼 관계는 청산이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우영란의 첫 번째 결혼은 양희찬처럼 다른 사람이 좋아 내팽개치고 떠나거나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요. 우영란은 지금이라도 정우혁에게 양희찬이 친아버지라는 걸 알리고 양희찬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양희찬의 생각은 아주 다르죠. 어떻게 해서 정우혁을 없애버릴까 그 생각밖에 없을 텐데요. 아마도 정우혁을 눈엣가지처럼 여기는 장기훈과 양희찬이 손발이 척척 맞는 사이다 보니 두 사람이 공조해서 정우혁을 없애려고 작당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그걸 뻔히 보고 있을 신주경이 아닌데요.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신주경을 구해주었던 사람은 정우혁이었듯이 이번엔 신주경이 정우혁을 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악인들도 보면 자신의 자식이나 가족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희찬이나 장기훈은 둘 다 그렇지 않네요. 어쩌면 이런 것까지 닮았는지 신기한데요. 이러다 알고 보면 장기훈이 양희찬의 아들이라고 드러나는 게 아닐까 짐작이 되네요. 홍예림은 아직 장기훈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홍예림은 예대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 당했었고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임신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 상황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누군지 모르게 홍예림을 범한 사람은 양희찬이고 말이죠. 이렇게 돌아가야 신주경의 복수가 좀 더 사이다 맛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악인들이 더 이상의 악행을 멈추고 어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요. 정우혁과 신주경 그리고 장수아 세 사람 행복해질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드라마데일리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